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예요. 사실 전업주부는 아니고 일도 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한 지 25년 차인데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동서는 명문대 교수예요. 저희 집이나 동선의 집이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 없이 잘 사이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조금 아픈 가정사가 있었더라고요. 아버지와 엄마가 나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엄마의 얼굴을 본 적도 연락을 한 적도 없어. 남편이 말해준 건 시부모님을 만나면서 남편이 중학생 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의 그림이 좀 그리워요. 어릴 때 헤어졌으면 엄마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텼어. 너무 오래됐어서 그런 생각도 없어. 마지막에 아버지랑 엄마가 너무 자주 다투어서 그런지 좋은 기억보단 나빴던 기억이 더 크기도 해. 한 번이라도 보면 좋을 텐데 엄마가 좀 다질이었어. 다시 만나도 그런 모습일까 봐 정되는 게 더 커. 남편과 시동생은 아버지와 셋이 살았는데 어머니 없는 티 하나 없이 두 형제가 사이도 좋고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랐죠. 형제끼리 사이가 좋은 것처럼 저랑 동서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도 가끔 다툴 때도 있지만 우리의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아주 대단할 것도 없지만 남을 부러워하는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 암이래. 그것도 말기 아이여서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른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서 너무 혼란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지가 미라는 소식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따뜻하거나 다정하신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말기 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착잡하고 그래도 몇 개월은 더 함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님은 그로부터 2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운명하셨다. 있는데 장례식장으로 처음 보는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 그래도 나보단 오래 살 줄 알았던 양반이 이렇게 빨리 가? 장례식 둘째 날에 한 여자가 찾아와서 막 우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남편과 시동생의 얼굴을 보니 놀란 기색이 역력하고 저와 동서는 영문을 몰라 누구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남편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리 엄마야.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알고 오셨나 봐. 엄마도 많이 늙으셨네. 겨우 알아봤어.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어딘가에 계실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 뵙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의 결혼식에도 오신 적이 없는 분이. 근데 남편이 해준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님이 다혈질이라 그 말이요. 괜히 긴장이 되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첫째 면이에요.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구나.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다. 그래도 이 사람 살아있을 때 다 같이 한 번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휴, 우리 아들도 이제 중년이나. 그땐 어린 학생이었는데. 그래도 보자마자 내 아들인 거 알아봤어. 엄마는 자기 자식 다 알아봐. 시모는 처음 보는 저의 손을 꼭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려했던 것과 달리 저에게 따스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놓였어요. 생각해보면 첫인사를 하는데 까칠할 이유도 없긴 하지만요. 아, 잘 오셨어요. 우리 결혼식 때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너희 결혼식에 못 간 건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때는 너희 앞에 나타날 자신이 없었어. 그래도 너희 생각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너희 생각만 하면서 날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저도 엄마 생각 종종 했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아버지도 잘 왔다고 하실 거예요. 오래전에 이혼한 여편,
내가 왜 장례식에 찾아온 거냐고 뭐라고 하진 않을까? 모르겠다. 그런 말씀 마세요.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일단은 자리에 좀 앉으세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저희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시모는 눈물을 훌쩍이며 말을 했고, 그런 시에게 남편은 따스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모의 손을 꼭 잡아주는데, 저도 아들이 있어서 그런지 시모와 남편이 손을 맞잡은 모습이 울컥하더라고요. 연락 한 번 안 하셔서 저도 엄마 생각하면서 항상 아쉬웠어요. 이제는 연락 자주 하실 거죠? 그냥 지냈어. 내가 너희 없이 어디 마음이 했겠니? 이제라도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자. 나도 이제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니? 남은 생은 너희 잘 사는 모습 보면서 지내고 싶어. 그렇게 해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앞으로는 가끔 얼굴도 좀 보고 살아요. 남편뿐 아니라 시동생도 시호에게 호의적인 반응이라고 거의 35년을 연락 한 번 없이 지냈다는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 한 존재가 얼마나 그리웠어요. 그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순 없지만 이해는 되더라고요. 장례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식사라도 한 번 하자. 그동안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같이 얘기 좀 나누자. 그렇게 장례가 마무리되고 동해와 우리 부부, 그리고 시까지 다섯이서 처음으로 식사 자리를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반가운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너희가 어릴 때 내가 헤어지게 돼서 소식도 못 듣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 얼굴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그때는 너희한테 미안해서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 저랑 동생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도 주이면 일도 하고 있고 재수 씨는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이에요. 다들 자기 밥그릇은 잘 챙기면서 지내요. 남편의 설명에 시모는 너무나 반가운 눈치였어요. 아들 며느리 누구 하나 힘들게 사는 게 없다는 게 기뻐 보였죠. 아, 대학 교수야. 아이고, 우리 며느리. 중에 교수도 있어. 나 없이도 너희가 정말 반듯하게 잘 자랐구나. 아, 그럼 첫째 며느리는 어느 대학에 나왔어? 특히 시모는 동서가 교수란 사실에 놀라고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 묻는데 좀 멋쩍더라고요. 아, 저는 대학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하다가 남편이랑 결혼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고요. 대학을 안 나왔어. 다들 대학을 나왔는데 너만 안 나온 거야? 동서, 보기 좀 민망하겠다.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시모의 표정이 살짝 비틀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위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부끄럽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당당했고, 어머님, 형님 대단한 분이에요. 형님이 하시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여기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니다. 일하지. 근데 너는 전공이 뭐니? 난 이 얘기가 더 궁금하다.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는 교수님이 우리 며느리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기쁘다. 이해. 근데요, 어머님, 우리 형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원래는 작게 사업을 계셨는데, 글쎄,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히 궁금하진 않아. 그나저나, 원래 꿈이 대학 교수였던 거니? 아, 너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학자가 된 거겠지? 동서가 저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시모가 말을 딱 자르고 동서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고 동서에게 시선을 고하며 망했죠. 그렇다고 왜 저에게만 관심을 갖지 않으시냐고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기분만 묘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남편과 시동생에게 오랜만에 어머니와의 식사 자리인데 제가 불편한 내색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있을 거야. 이러다가 연락 전화 맞이하는 걸 기대해 울덕울덕하며 웃고 있었어요. 너희 집에도 찾아갈게. 자주 연락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집에도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미리 연락만 주신다면 저도 준비할 시간이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이틀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한참 정신없이 일하던 중이라 엄청 바쁜 시간이었죠. 너 연락한다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내가 기다리다가 먼저 연락했다. 연락하겠다고 한 건 그냥 형식상 하는 소리였다.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를 기다리게 하는 법이 어디냐? 시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따지는 듯한 말투에 저는 좀 질리더라고요. 아내, 어머님 일 때문에 바빠서 바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일이 많이 바쁜 편이라서요. 그렇다고 전화 한 번 할 시간이 없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전화 한 번을 안 해요? 박수아 주니, 그래도 어머님이 연락을 먼저 주셔서 이렇게 통화하고 좋네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도 짜증이 날 것 같았지만 그 순간엔 꾹 참고 비 맞춰가면 좋게 말했어요. 첫 통화인데 기분 나쁘게 굴 순 없으니까요. 그래, 연락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었어. 나 지금 너희 집 가려고 하는데 주소가 어떻게 되니? 지금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요? 아, 지금은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일하는 중이고요. 아니, 그럼 너는 나한테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했던 말은 뭐였니? 그거 전부 빈말이 있어 초대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오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참 난감하네요.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갑자기 시간을 뺄 수도 없고요. 나 참, 며느리 얼굴 한번 보기가 이렇게 힘드니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유를 핑계로 시어머니도 집에 못 오게. 내가 시어머니 없이 그동안 너무 편하게만 지낸 것 같구나. 그러니까 어른 모시는 법도 모르지. 나 오늘 일은 정말 크게 실망스럽다. 어머님, 제가 핑계를 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이 정말로 바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그때 스케줄 조정해서 초대한다고 했는데 당일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까 저도 방법이 없네요. 너, 그래서 지금 모두 겠다는 거냐? 너, 돌아가신네. 아버지한테도 이런 식으로 했었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버님은 당일에 갑자기 찾아오겠다고 연락하신 적은 없어요. 제가 집에 있었으면 오신다고 할 때 바로 초대했을 것 같은데요. 밖에 있다 보니까 어렵네요. 그럼 너의 집 주소가 어딘지 불러봐라. 내가 먼저 가서 너 기다리고 있으마. 설마, 그것도 안 된다고 하진 않겠지? 저희 집에 들어가 계신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싫었어요. 집에 없다고 하면 다른 날을 잡으면 되지. 아무리 아들네 집이라도 그렇지. 왜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있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솔직히 어느 며느리가 이 상황을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괜히 집 정리도 안 되어 있는 집을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걸로 트집을 잡히고 싶지도 않았어요. 넌 전부 안 된다는 말밖에 안 하는구나. 연락도 안 해. 오늘 가겠다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겠다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어머님, 저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음 불편해요. 제가 다음에 연락 다시 들어도 될까요? 시모가 막무가내로 때려 있었는데 정말이지 일하다 말고 짜증이 확 솟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죠? 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시엠이 말하는데 전화를 끊어내 시아버지. 이런 행동을 그냥 넘어가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어디서 어른을 무시해? 어머님, 저 일하던 중이에요. 저도 어머님이랑 오래 통화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시모가 투덜대는 했지만 그날의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죠. 다음날 저는 좀 한가한 시간에 시호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주말에 집으로 오시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연락을 드린 거였죠. 저로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이번 주말은 안 된다.
나는 어떻게 돼? 내가 너 편한 시간만 생각하니? 그리고 너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한테 전화 좀 해라. 내가 몸이 안 좋기도 하고 나이도 드니까 적적해. 며느리가 이럴 때 시어머니 챙기는 거야? 전화 매일 할 수 있지? 어찌나 짜증이 나고 성가신. 요구했는지 몰라요? 일하는 사람한테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라니 너무 과한 요구였고, 그런데 신은 너무 당당하게 요구해요. 한편으로는 동서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 매일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자주 연락드릴게요. 서운하시다는 큰일 하는 사람들 번거롭게 전화를. 내가 왜 하니 일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거야? 너도 괜히네. 동수한테 연락 자주 하지 말아라 말이 있어도 웬만하면 참아. 일은 저도 아는데 제가 하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는 시모가 정말 미웠어요. 어찌 할 말을 해도 저렇게 밉게 하는지 꼭 저를 괴롭히기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말에 뒤틀리지 표정이 떠올랐어요. 시모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럼 저한테는 왜 매일 연락하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인데요. 귀한 일하는 사람이 자잘한 이야기까지 동서가 알 필요는 없잖아. 넌 그냥 동서랑 거리 두면서 사는 게 맞아. 너하고 내 동서가 어디 갔니? 어쨌든 지금은 나 하던 일이 있어서 바쁘니까 내일 이맘때쯤 다시 전화해라. 그때 얘기하자. 너하고 내 동서가 갔냐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문대 교수인 동서는 잘났지만 저는 만만하다는 거였죠. 전 다음날 시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에게는 매일 전화를 하라고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바쁘기도 했고요. 오늘 저녁에 엄마가 식사 같이 하자는데 당신 오늘 시간 되겠어? 안 되면 나만 엄마랑 저녁 먹고 와도 되고. 아, 어떡하지? 나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카드 줄게. 어머님한테 내가 많이 바쁘다고 말씀드리고 이걸로 식사 계산해. 하루는 출근을 하려는데 남편이 저녁 식사를 식무 함께 하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당일에 말을 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일 때문에 정말 바쁜 날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도 없었죠. 제가 남편보다 일이 더 바빴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 카드를 주며 저녁을 먹고 오라고 했어요. 아이 뭘 그렇다고 카드를 줘? 아니야 됐어 내가 사면 되는데 왜 당신 카드를 주고 그래? 어머님한테 생색 좀 내라고 주는 거야? 이 카드 내가 준 거라고 어머님한테도 꼭 말씀드려. 아이고 아이 그래 알았다. 당신이 준 카드로 밥 사는 거라고 내가 생생 제대로 낼게. 그렇게 남편은 제 카드를 가지고 시호와 저녁 식사를 나갔고 저는 시호에게 간단히 메시지만 남길 수 있었어요. 오늘 일정이 바빠서 함께 식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다음에 식사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답은 없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잘 다녀왔어. 맛있는 건 먹었고 당신 어머님이 나 안 왔다고 많이 서운해 하시진 않아. 일이 끝나고 집에 왔더니 시모와 식사를 한 남편이 집에 먼저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보고 싶으셨나 봐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당신이랑 친해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당신 일 때문에 바쁘다고 내가 얘기 잘했어. 오늘도 바빴지? 오늘이 올해 들어서 제일 바쁜 날이었어. 근데 어머님이 나한테 을 너무 자주 하셔.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을 자주 해 그런 줄은 몰랐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하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내가 말을 안 하지.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어머님이랑 통화한다고 보면 돼. 근데 어머님은 그것도 적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나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저번에는 집에 오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빈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동서 일하는데 방해 안 되게 전화 자주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차별하는 거잖아. 며느리 처음 봐서 좀 과하신 것 같네. 엄마가 당신이 무슨 일 하는지 알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실 텐데. 내가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시하시는 것 같아. 그 밖 안 돼? 아버님은 동서나 나나 차별 안 하시고 똑같이 대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좀 불편해. 그러게 당신 마음 좀 쓰이겠다. 혹여나 또 뭐라고 하시면 내가 통화해서 그러시지 말라고 할게 됐어. 당신까지 나설 것 없어. 일단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어쨌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야.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며느리랑 처음 연락하고 지내니까 똥 좋으셨나 보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의 존재가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시댁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하는데 자주 연락하는 시모 때문에 저는 골치가 아팠어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으면서 왜 저랑 매일 연락을 하고 싶어 하고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는 안 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가끔 연락을 드리긴 했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며칠 너무 바빠서 이제야 연락을 드리네요. 안부 여쭈려고 전화드렸어요. 나를 아주 잊은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보다. 곧 있으면 설날인데 그때 우리 집에 오기는 할 거냐? 역시나 시모는 전화를 받자마자 비아냥되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쁜 말투였다. 제가 움직여 주지 않으니 기분이 나쁘다 이거였죠. 일이 바빠서. 그랬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명절에 어머님 댁에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도 짜증은 났지만 이왕이면 비율을 맞춰가며 얘기를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래, 그날 둘째 내랑 같이 와라. 내가 하도 얼굴도 안 보여주고 전화도 안 줘서 얼굴도 목소리도 까먹을 뻔했다. 어머님, 제가 연락을 하고 안 하는 거에 왜 이렇게 민감하신 거예요? 제가 가끔 연락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못 마땅하시다고요. 좋게 말하려고 해도 비아냥되는 시모의 말투에 저도 짜증이 나서 그냥 물었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냐고요? 물론 시모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너 아침부터 전화해 나한테 따지는 거냐? 그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하는 게 당연하지. 내 주변에 보면 다른 며느리랑 매같이 통하더라. 너만 뺀질대, 어머님. 다른 며느리랑 비교하지 마시고 남도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게요. 됐고 저도 종종 연락 드리잖아요. 좋아진 걸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첫날 말하라 됐고 명절에 아침 일찍 와라. 둘째, 내랑 같이 와. 따라오지 말고. 그리고 설날 아침에 저 있는 동선에 함께 일찍 시모의 집을 찾았어요. 저랑 동선은 설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모를 찾아갔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님, 되게 이제야 찾아뵙네요. 어머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과일이랑 소고기 이것저것 좀 챙겨왔어요. 너희 세배 좀 해봐라. 나도며 우리들한테 세배 한번 받아보자. 꿈을 대지 말고 어서 해봐. 그랬더니 시모는 저희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세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살았다 오는데 차는 안 막혔냐? 보통 이런 질문을 하는데 시모는 인사도 하지 않고 저희 보고 세배를 하라고 하는데 황당했어요. 아, 엄마는 무슨 오자마자 세배를 하라고 하세요? 할 거면 우리 형제도 같이 할게요. 남편이 시동생과 함께 세배를 하겠다고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오, 됐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나는 며느리들한테 세배 받으려는 거니까 빠져 있어. 명절에 이런 걸 해보고 싶으셨거나 싶어서 저랑 동서는 별말 없이 세배를 했죠. 그래, 세배를 했으면 세배 돈을 받아야지. 자, 큰애, 너는 1,000원. 그리고 둘째는 100만 원이다.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에게 세뱃돈이라고 주는데 기가 막혔어요. 저에게는 1,000원을 주시고 동생에게 100만 원을 세뱃돈이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이건 보란듯이 저에게 모욕을 주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었어요. 어머니, 세뱃돈 다 한 적도 없는데요.
저에게는 왜 1,000원을 주시고 동생에게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가족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왜 1,000원은 너무 정리, 근데 고조인, 미년, 특히 1,000원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많이 받은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라. 알아들었으면 이제 너 혼자 밥상 좀 차려봐라. 괜히 내 동서 힘들게 일 시키지 말고 시모의 말에 동서는 좌불한석으로 저와 시모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고졸이 어쩌고 그런 말이 왜 나와요? 고졸밖에 안 되는 년이 심리 알기를 우습게 알아. 내가 너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서 잔뜩 벼르고 있었어. 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한번 혼나봐. 그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거기에 있던 가족들이 전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이 황당한 상황에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제가 일하느라 바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화내고 소리 지르실 일이에요? 유치하게 세뱃돈 갖고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시애미 태대들어? 그리고 뭐 일하느라 바빠. 너 같은 년이 일해봐야 남의 집 식모살이 하겠지. 어디서 일한다고, 유야? 유세가 심리가 전화라면 매일매일 전화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즉각 달려와서 문이나 열어줄 것이지. 어디서 핑계를 대고 있어? 어머님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어머님은 왜 마음대로 저를 휘두르려고 하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내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너 같은 게 어디서 내 앞에서 큰 소리래? 너 같은 건 내가 두들 옆에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일찍 널 알았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지금이니까 이 정도로 봐주는 건 줄 알아? 저를 팬다고 어머님,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네요. 어머님 때는 어몰라도 요즘엔 그런 짓 하시면 큰일 나요. 어디 때려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거니까요. 뭐, 내가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 이게 진짜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오늘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형님이 회사 다 못한 동서가 날뛰는 시호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회사 대표라는 말에 시모의 눈이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정말로 회사 대표가 맞거든요. 제가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는데 저렴하면서도 일처리가 빠른 걸로 입소문이 나서 지점을 여러 개 두고 있는 엄연한 프랜차이즈 대표예요. 그러니 당연히 일이 바빴죠. 수입도 대기업 다니는 남편보다 훨씬 많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일도 무지하게 바빴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저 고졸이라는 말만 듣고 저를 무시한 거죠. 이런 얘기 구차하지만 저는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였어요. 당시에 친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를 대학에 보내줄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일찍 감지대학은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 취직을 한 건데 그 일이 시호에게 이토록 트집을 잡힐 줄은 몰랐죠. 고졸 주제의 회사 대표는 무슨 회사 대표야? 거짓말들 하고 있어? 집안일이나 하면서 뭐라도 되는 척 꼴값 떨고 있는 거겠지. 별 볼 일 없는 년이 거짓말까지 하고 있나 보지. 고얀년, 내가 제대로 혼내줘야 하는데 동서가 말릴 때 시모가 멈췄으면 좋았을걸. 씨는 더 심하게 말을 붙더라고요. 아주 막말로 샤워로 하는 기분이었어요. 기분 정말 더러웠어요. 저한테 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저토록 말을 막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시모는 그동안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걸까요? 엄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 마누라를 무시하는데 내 마누라 결혼하고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항상 열심히 살았어. 엄마가 한다고 내 마누라한테 2년 전엔 욕하면서 함부로 대잠자고 있던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빽 지르더라. 저는 항상 조용조용한 남편이 그렇게 목소리가 큰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 너 지금 내 마누라 감사한다고 내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너 내 아들 맞아 얼굴 좀 안 보고 살았다고?
내가 나를 이렇게 내도 돼? 남편이 소리를 지르니 시모가 충격받은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모두가 당연히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들이 자기한테 소리를 지키고 화를 내니 놀란 눈치였지. 엄마가 왜 아버지랑 이혼했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이제 연세도 있고 해서 옛날 얘기 일부러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바람나서 아버지랑 이혼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도 못 온 거잖아. 아버지 앞감이 나타날 값 없어서. 그래서 우리 앞에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난 거잖아. 바람나서 자식들 버리고 이혼까지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으려는 건데 남편의 말에 저와 동서는 기가 막혔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아버님과 이혼을 했던 이유가 왜 두었더군요. 그래서 아버님이 계실 때는 아들들 앞에 모습을 나타낼 수도 없었던 거였어요. 아들들도 이런 상황 다 알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는 연세도 많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아들들이 어머니를 용서해 주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고졸이 어떻고 트집을 잡으며 시어머니 대접을 다 받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듣고 있던 저는 더 황당했죠. 나 그거 알고 있었니?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얘기를 며느리들 있는 앞에 서면 내가 뭐가 되니? 너 아주 나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엄마는 안 그랬어. 엄마도 가족들 앞에서 내 와이프 망신 주려고 1,000원 던지면서 세뱃돈이라고 한 거 아니야? 엄마가 안 짓은 생각 안 해. 나는 어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못해. 넌 내 아들이잖아. 어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난 엄마 아들이기 전에 저 사람 남편이야. 착각하지 마. 엄마 아들로 살았던 날보다 저 사람 남편으로 산 날이 더 길었고 소중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내 아내지만. 아니야. 아무리 엄마라도 내 아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나 안 참아. 엄마가 우리 가정 망치는 거 나 못 봐. 남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해준 덕에 그나마 조금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속이 다 시원했어요. 새 시작하는 명절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형네,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었는데.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사이 다 틀어지게 생겼잖아요. 단 세뱃돈 필요 없으니까 이간질 하려거든 다시는 우리 볼 생각하지도 마요. 시동생도 시호에게 강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까지 나한테 이러니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 어른이 자식들을 혼내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는 이간질하려고 한 거잖아요. 둘째 며느리만 더 아낀다 이런 모습 보여줘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는데요? 웬만하면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 안 키웠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지? 너희가 진짜 내 자식이 맞아. 이 못된 것들 씨는 있는 대로 악을 썼고 다들 눈살을 찌푸렸어. 진짜 보고 있기 불쾌했다. 이라도 정 떨어질 만한 모습이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주신 세뱃돈은 못 받겠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너무 하셨어요. 동서도 시호에게 받은 세뱃돈 100만 원을 돌려주더라고요. 시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시모는 자식들의 반응에 얼굴이 새빨개졌고요. 회사 대표인 게 그렇게 대단하냐? 그래, 내가 너무 심했던 거 사고 아마 그래도 큰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는 게 꼭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 남편한테 버려진 시어머니는 심의로 생각도 안 하는 줄 알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솔직히 내가 고주운 건 사실이잖아. 내가 내 아들보다 못난 건 사실이니까 나는 크게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야. 어쨌든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긴 그만하자. 그러면 되는 거지? 시모는 주변의 반응을 의식해서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곱게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진심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 대학도 안 나온 고졸 맞아요. 하지만 저 한 번도 대충 살았던 적 없어요. 저 청소업체 운영하면서 대표까지 하고 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은 살면서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과도 저에게 진심으로 하는 사과 같진 않아요.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잖아. 너도 적당히 따져라. 어른한테 그렇게 꼬박꼬박 말고 하는 거 아니야? 가 나를 불리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미안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신 건지 어머님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동서나 남편 일하는데 방해되게 전화 안 하시면서 저한테는 매일 연락하라고 하신 것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머님은 계속 저를 무시하고 오늘은 저한테 모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전혀 진심이 아닌 것도 알아요.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라. 누가 내 잔소리 듣고 싶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니? 어머님은 대체 제가 왜 그렇게 싫으신 거예요? 제가 바빠서 연락 자주 못 드린 게 그렇게 미우고절밖에 안 되는 거 만만한 건 너 하나인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근데 이제 보니 알겠다. 회사 대표라고 네 너도 잘났다 이거지. 제가 대표라고 잘난 척하는 걸로 보여요. 저는 어머님이 계속 저를 무시하시고 막무가내려 부시니까 정말 지쳤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심원은 저에게 고개를 돌리고 돌아앉아 버리더라고요. 자식들이 전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자존심이 상하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됐어. 우리 그만 가자. 엄마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명절이라도 얼굴 볼 생각 없어요. 앞으로는 명절이라도 찾아오는 일도 없을 거고 따로 연락할 일도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제 손목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시동생과 동서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죠. 그 모습에 시모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언제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그냥 가겠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너희 정말 왜 이러니? 이만 가겠습니다. 엄마 다시 만나서 나쁜 기억만 생겼어요. 이제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네,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마라.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남은 날들도 그렇게 보내고 싶어? 넌 내가 불쌍하지 않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자니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과 동서지사 불며 제 손목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도 뿌리치고 그냥 나왔어요. 명절은 완전히 망쳤지만 저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억지로 시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덜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속이 편했어요. 나도 이제 엄마랑 연락 끊고 지낼 거야. 이번에 엄마가 당신에게 하는 걸 보고 솔직히 너무 놀랐어. 동생이랑 재수 씨도 있는 자리에서 엄마가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당신이 무시당하는데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져. 나쁘더라. 당신, 그래도 어머님 오랜만에 보는 거였는데 이렇게 연락한 거, 지내는 거 괜찮겠어? 당신한테 욕까지 않는 거 내가 다 봤잖아. 아무리 엄마라도 그건 용서 못해. 그 뒤로 시호랑 연락을 끊고 지냈죠. 시모가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곤 했지만 전화를 받진 않았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한 번은 전화를 받았어요. 계속 전화라 하는데 무시하고만 있을 순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받은 거였어요. 아휴, 우리 대표님 이지야. 연락이 되네. 내가 우리 며느리가 운영하는 회사 알아보니 규모도 대단하다. 그나,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가 회사 대표인 게 나한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 줄. 아니, 전화를 받자마자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뒷국이 할 줄 알았던 시모가 그런 목소리도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아내, 그것까지 알아보셨을 줄은 몰랐네요. 근데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그렇지 많이 바쁠 텐데 내가 전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진 않을게. 우리 아들, 아직도 나한테 화가 많이 났니? 아휴, 내가 너한테 사과도 제대로 하고 우리 다시 얼굴 보고 지내자 그러자고 연락한 거야.
이가 우리 아들한테 말 좀 잘해줘. 그런 얘기라면 저한테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직접 연락해보지 그러셨어요? 해봤지. 근데 내기는 한 통도 받지 않고 메시지 보내도 답도 주지 않는 걸 어쩌니네. 동서랑 시동생도 내가 연락을 했는데 그것들도 내 연락은 다 피하더라. 아, 내가 하도 답답해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그래도 너랑 나랑은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런 추억이 있잖아. 우리가 추억이 있었어요. 그런 거라면 저도 방법이 없네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매정하게 그러지 말고 너만 나 용서하면 다 될 일이잖아. 내가 다 용서했다고 하고 얘기 좀 잘해봐. 그리고 너 동서한테 말 좀 잘해라. 그거 뭐 대학 교수 별거 아니구나. 회사 대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휴, 내가 그걸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게 미안하다. 어머님은 저한테 정말로 미안하긴 하세요. 저 고졸이라고 무시하시고 그 난리를 치고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동서 흉보는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넌 아직도 그걸 공하는 태풀식이나 된 애가 속은 왜 이렇게 작니? 어머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제가 한 말이나 행동은 참 많이 참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만만해서 연락하신 건 알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저 이제 어머님 연락 안 받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전화 받은 거예요. 너 그렇게 안 맞는데. 애가 참 차갑다. 너 내가 세뱃돈 적게 줘서 그런 거지? 내가 너 주려고 100만 원 준비해줬다. 만나면 그것부터 줄게네. 동수한테 안 줄 거야? 너한테만 주는 거다. 제가 100만 원 아쉬워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명절에 그날 일치고 이번엔 를 하시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어머님은 정말로 안 바뀔 것 같네요. 이제 다시는 연락 안 받을게요. 전화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혹시나 싶어서 남편에게 시호랑 다시 연락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래도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해줘야 했으니까요. 당신, 정말로 어머님이랑 연 끊고 살 거야?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셨어요. 화해하고 싶으신 것 같더라. 당신이 먼저 어머님한테 연락해보는 거 어때? 그럴 생각 없어? 처음 우리 형제 떠날 때도 바람나서 떠났던 사람이야. 그래도 엄마니까 예전에 받은 상처는 잊어보려고 했는데 명절에 한 짓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엄마, 다혈질 버릇도 못 고치는 것도 끔찍하게 싫고 더는 엄마랑 엮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엄마랑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아. 남편은 시모와 다시는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제가 더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심한 짧았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처음부터 몰랐으면 좋았을 거리란 생각도 했지만 모든 일은 의미가 있는 거겠죠.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니까 그리움이나 미련 같은 것도 없어졌어. 차라리 잘 된 것 같다는 생각도 해. 그냥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는 걸 배웠어. 남편은 이 일을 계기로 엄마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엄마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가족에만 집중하라는 교훈을 얻은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시모의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다. 없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시모가 사라지고 나서 저는 다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았어요. 회사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시모 때문에 참 심한 스트레스 받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괜찮아요. 남편과 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